미국 주식하는 형들, 그리고 이제 막 달러 좀 벌어보려는 형들, 잠깐 하던 거 멈추고 여기 주목해봐. 지금 너의 계좌 상태, 솔직히 말해서 든든하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 가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investing.com부터 켜잖아. 빨간불 켜져 있으면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하고 안도했다가도 점심 먹고 몰래 화장실 가서 다시 켰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말 한마디 했다고 파랗게 질려 있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지.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쿵쾅거리는데 이게 설레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와이프 몰래 대출받아서 넣은 돈인데 이거 들키면 이혼 도장 찍어야 하나 고민되고 옆자리 이대리는 코인으로 몇천 벌어서 차 바꾼다 하는데 나는 대출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월급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고 로그인하자마자 로그아웃 되는 그 허무함 다들 알잖아. 뉴스를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또 어디 유튜버는 주식이 2배 간다고 떠들어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슴은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사는 건가 싶을 거야.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불안함,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미친놈 널뛰기 하는 카오스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겠다, 전쟁을 하겠다, 입만 열면 폭탄을 던져대고 있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 잡은 버스에 타고 있는 기분일 거야. 그런데 정작 시장 바닥에서는 코인을 국가가 사주네 만에 주식이 폭등하네 만에 하는 온갖 소문만 무성해. 이 난장판 속에서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기는커녕 어디로 굴려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하지만 딱 하나만 약속할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돈이 휩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아주 멋지게 올라타는 프로서퍼가 될 거야.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타고 네 자산을 점프업 시키는 기술을 가져가게 될 거야. 장담하건대 오늘 이 내용 다 듣고 나면 최소한 가짜뉴스에 속아서 엄한 곳에 돈 버리는 호구짓은 절대 안 하게 될 거야.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조용히 웃으면서 줍는 그 한 끝을 알게 될 거야.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우리 3040 세대의 경제적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는 사람이야. 나도 너랑 똑같았어. 월급 날만 기다리고 주식 떨어지면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일도 손에 안 잡히던 시절이 있었어. 상사한테 깨지고 화장실 병이 위에 앉아서 주식창 켰는데 파란 불이면 진짜 내가 이러려고 회사 다니나 싶어서 눈물 핑 돌잖아.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맥주 한 캔 사면서도 100원이라도 싼 거 고르는데 주식으로는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실 감각도 없어지고 만약 네가 불안한 미래와 줄지 않는 빚 때문에 매일 밤 뒤척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힌트가 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해보자. 먼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바로 트럼프의 입이야. 요즘 뉴스 봐봐.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 가서 그린란드에 무력 쓸 수 있다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는 아니다 농담이다 하면서 슬쩍 발을 빼. 무슨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참고로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에서 똑똑하고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이 스키장에 모여서 우리 지구 이대로 괜찮은가? 4박 5일 동안 진지하게 1년에 한 번 의논하는 지구촌 최대 회의라고 보면 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럼프는 유럽한테 관세를 25% 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갑자기 철회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거 보면서 너희들 무슨 생각 들어? 와, 저 사람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냐?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냐? 이런 생각 들면서 주식 다 팔고 현금 챙겨서 도망가고 싶지. 라면 사재기라도 해야 하나? 집에 쌀은 있나 고민되지? 근데 내가 정확히 팩트체크부터 해줄게. 트럼프가 그런 초강경 발언을 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린 것도 맞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법칙이 있어. 트럼프의 패턴은 공포를 먼저 팔고 나중에 안도를 선물한다는 거야. 이건 트럼프 1기 때부터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 스타일이야. 마치 연애할 때 나쁜 남자 같아. 먼저 관세 20% 전쟁하자.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질러놔. 그럼 시장이 공포에 떨겠지. 상대방 국가도 겁을 먹어서 바들바들 떨 거고 그때 슬그머니 아 쟤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봐줄게.
우리 친구잖아 하면서 물러서 그럼 시장은 휴 다행이다. 전쟁은 안 나는구나 살았다 하면서 반등해. 원래 안 때린 거랑 때릴 것처럼 주먹 들었다가 내리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아무 느낌 없지만 칼 들고 쫓아오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거든. 트럼프는 그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야. 그린란드 발언도 똑같아. 군사력 쓸 수 있다고 질러놓고 며칠 뒤에 군사력 사용은 없다라며 안정시켰지. 이건 그냥 그 사람의 고도화된 협상 기술이야. 미치광이 전략이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트럼프가 폭탄 발언 하나 했다고 쫄아서 바닥에서 손절하지 마. 그건 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쓰는 기술이지. 실제 내일 당장 미사일을 쏘겠다는 예고가 아니라고. 이 패턴만 알아도 내 계좌의 변동성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야. 남들이 뉴스 봤어, 큰일 났어, 주식 다 팔아야 돼 하고 호들갑 떨 때 너는 차분하게 믹스커피 한 잔 타 마시면서 아, 또 시작이네. 저러다 말겠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넘길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사실 알려줄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절박하고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어. 왜냐고? 숫자가 말해주거든. 혹시 너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26년 1월 23일 기준 미국 정치 분석 사이트 RCP 평균을 보면 지지한다는 승인이 42.6%, 반대가 54.7%야. 계산해보면 순지지율은 약 마이너스 12.1% 정도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과반을 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여기서 내가 진짜 쪽팔리지만 내 과거 얘기 하나만 할게. 또 사회 초년생 때 그냥 뉴스에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면 아, 정치인들 다 그렇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주식만 오르면 되지 하고 넘겼어. 그러다가 2018년 무역전쟁 때 정치적인 상황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날려 먹었어. 그때 내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될 때였는데 말이야. 두 달치 월급이 증발한 거야. 정말 피눈물 나더라.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버텼어.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지. 경제는 정치의 그림자라는 걸. 정치를 모르면 내 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이야. 지금 트럼프 앞에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벽이 있어.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435석을 전부 새로 뽑는 선거야. 사실상 정권 심판의 날이지.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건 거의 과학처럼 반복된 패턴이야. 정치 연구자들도 다 인정하는 팩트야.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 하원 의석 차이가 아주 미세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살짝 앞서는 그림도 자주 보여. 만약 2026년 선거에서 하원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남은 임기 내내 법안 하나, 예산 하나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키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냥 백악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트위터, 아니 X에다가 민주당 욕이나 쓰다가 임기 끝나는 거지? 트럼프가 그걸 원할까? 절대 아니지. 그 자존심 센 양반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아마 화병 나서 쓰러질걸? 트럼프에게 증시 상승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 된 거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간다고 욕해. 근데 선거는 다가와. 트럼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딱 하나야. 봐라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니까 주식은 대박 났잖아. 너네 계좌 불어났잖아.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표 줘.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서 트럼프는 죽기 살기로 주식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온갖 부양책을 써서라도 멱살 잡고 끌어올릴 거란 얘기지.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경제 좋다며 미국 주식 잘 간다며. 근데 왜 지지율은 마이너스고 불만이 폭주할까? 여기서 통계의 함정이 드러나. 2025년 12월 기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연간 상승률이 2.7%야. 숫자만 보면 물가 잡혔네, 연준 목표치에 가까워졌네 싶지. 근데 이건 평균의 배신이야.
너네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 뉴스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내 월급은 쥐꼬리인데 누가 다 가져간 거야 싶지? 미국도 똑같아. 미국 노동통계국 BLS 공식 데이터를 뜯어보면 충격적이야. 전체 물가는 2.7% 올랐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필수 식료품은 3.1% 올랐어. 여기까지는 버틸만해. 근데 정의는 6.7% 올랐고 도시가스는 무려 10.8%나 폭등했어. 생각해봐. 월급은 그대로인데 난방비가 10% 넘게 오르고 마트 가서 계란 한 판 집으려다가 가격표 보고 다시 내려놔. 아, 이번 주는 계란 말고 두부 먹자. 애들이 치킨 사달라고 하는데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이 넘어. 고민하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냉동 너겟 돌려주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 다들 알잖아. 이런 고민을 매주 해야 돼. 퇴근하고 친구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려고 해도 가격표 보면 술이 확 깨잖아.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헤드라인 지수보다 훨씬 높은 거야. 경제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있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건 다 바이든 똥 치우느라 그런 거야 라는 전 정권 탓도 안 먹혀. 임기 2년차로 접어드는데 남 탓만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 회사에서도 2년차 대리가 이거 전임자가 싸놓은 똥인데요? 하면 부장님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넌 뭐 했는데? 소리 듣지. 자, 이제 상황 파악 끝났지. 궁지에 몰린 트럼프. 지지율은 낮고 물가는 높고 선거는 다가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판을 흔들까? 여기서 우리가 돈 벌 기회가 나와. 트럼프가 살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알면 우리는 거기에 미리 가서 돗자리 깔고 기다리면 돼. 트럼프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야. 이름부터 뭔가 SF 영화 같지. 어릴 때 보던 그 스타게이트 맞아. 근데 이거 진짜야.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미국 안에 초대형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야. 목표는 단순해. 중국보다 무조건 앞서야 한다. AI 패권은 미국 거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반도체 엔비디아? 맞아. 근데 그 비싼 반도체를 꽂아놔도 전기가 없으면 다 고철 덩어리야. AI는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치우거든.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랑 맞먹어. 전기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건 거의 전기 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수준이야. 그래서 트럼프는 12월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 여기서 팩트체크 확실히 하자. 유튜브 보면 환경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 이제 마음대로 발전소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야. 법적 규제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비상사태 권한을 써서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거야. 5년 걸릴 거 1년 만에 짓게 해주겠다는 거지. 방향성은 명확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AI가 가는 길에 전기가 있고 전기가 가는 길에 돈이 있다. AI 인프라가 깔리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겠지. 그럼 유틸리티 기업, 전선 만드는 구리 관련주, 발전소 짓는 건설기계, 그리고 전력을 덜 먹게 해주는 전력 반도체. 이쪽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건 그냥 썰이 아니라 산업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금광을 발견했으면 금 캐러 가는 사람한테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청바지 팔던 리바이스가 돈 벌었듯이 말이야. 지금 AI가 금광이면 전력 인프라는 곡괭이인 거지. 두 번째 카드는 너희들이 제일 관심 많을 비트코인과 금리야. 여기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우선 팩트부터 말해줄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전 세계 물량 5%를 사모은다. 압수한 비트코인은 5년간 절대 안 판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가슴이 웅장해지지. 와, 나도 비트코인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되나? 근데 미안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적인 국가 정책 발표는 없어. 루머이거나 법안 발의 단계거나 측근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야. 이걸 기정사실로 믿고 집 보증금 빼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더 황당한 얘기도 있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사면 2월 2일에 1대1 비율로 새로운 코인을 에어드롭 해준다. 이건 진짜 소설에 가까워. 메이저 언론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야. 크립토판에서 흔히 나오는 설계된 찌라시일 확률이 매우 높아. 백악관 디지털 자산 사무국장 패트릭 위트. 이 사람 이름이랑 직함, 발언 내용 매칭해보면 메이저 기사에서 찾기 힘들어. 제발 이런 디테일한 찌라시에 속아서 묻지마, 투자하지마.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불안한 사람들의 욕망이야. 하지만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키우고 싶어하는 의지 자체는 진짜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준 압박이야. 트럼프가 파월 의장 싫어하는 거 알지? 금리 빨리 안 내린다고 대놓고 욕하잖아. 실제로 1월 초 법무부가 연준에 소환장 보내서 조사 시작한 건 팩트야.
파월은 이걸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아, 결국 트럼프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 유동성이 풀려야 주식이 오르고 그래야 지지율이 오르니까. 시장은 돈이 풀릴 거라는 방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유동성의 흐름에 베팅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코인 에어드롭 같은 거에 베팅하면 안 돼.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미국 증시 여기서 2배 더 간다고 했어. 월가 전문가들은 기껏해야 10에서 12% 상승 보는데 2배라니? 미친 소리 같지. 이건 경제 전망이 아니야. 정치적 선언이야. 나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은 주식시장 절대 안 죽인다 무조건 띄운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지. S&P 500이 4년 안에 10,000포인트 간대하고.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아, 정부가 주식시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겠구나.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에 베팅하는 게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야. 자, 이제 머릿속이 좀 정리되지. 트럼프는 급하다. 그래서 돈을 풀고 시장을 띄워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공포 조장이 판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당장 오늘 뭘 해야 할까? 딱 3가지만 기억해. 이 3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2년 뒤 내 자산 앞자리를 바꿀 거야. 이거 안 하면 오늘 영상 본 거 아무 소용 없어. 시간 낭비한 거야. 첫째, 소음 차단 훈련이야. 지금 당장 유튜브 구독 목록 열어봐. 썸네일에 폭락, 임박지구, 멸망, 전쟁 시작 이런 자극적인 문구만 쓰는 채널들 있지. 그리고 이 주식 사면 내일 당장 상한가 1000% 대박 비밀 정보 이런 거. 다 구독 취소해. 알람 설정도 꺼버려. 그런 거 보면 내 멘탈만 흔들려. 대신 연준 공식 사이트나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뉴스를 즐겨 찾게 해놔. 소음을 끄고 신호를 잡아야 돈이 보여.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패닉셀링 하는 순간 내 돈은 스마트 머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둘째, 수주 잔고를 확인해라. 이건 미국 주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장하는 사람들도 필수야.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진짜 알짜배기들이 숨어 있어. 트럼프가 에너지를 민다고 했지.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한다고 했지.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약해. 변압기 만들고 전선 만드는 거 누가 제일 잘할까?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이야. 차트만 보지 말고 다트나 미국 SEC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수주 잔고를 확인해봐. 다트 사이트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검색창에 회사 이름 치고 분기 보고서 열어서 수주 현황 보면 돼. 이미 일감이 3년치, 4년치 쌓여 있는데 주가가 아직 안 올랐다. 그게 진짜 보물이야.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주가만 바닥이다. 이건 줍는 사람이 임자야. 남들이 다 아는 엔비디아만 쳐다보지 말고 그 뒤에서 조용히 실적 쌓고 있는 전력 설비 기업들, 기계 관련 기업들을 공부하란 말이야. 뉴스가 아니라 숫자가 지키는 기업을 찾아. 셋째, 매도 타임라인을 달력에 적어놔. 이 모든 파티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가 클라이맥스일 가능성이 커.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재료가 소멸할 수 있어. 신데렐라 알지? 12시 되면 마법 풀리고 호박 마차로 변하잖아? 파티는 영원하지 않아. 음악이 멈추기 전에 의자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평생 들고 간다 생각하지 말고 중간선거 전까지 시장의 상승 흐름을 최대한 즐기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달력에 2026년 9월 10월 즈음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놔. 리밸런싱 점검의 날이라고. 목표 수익률 오면 욕심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하는 습관 잊지 말고.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진짜 실력이야. 사이버 머니는 돈이 아니야. 매도 버튼 누르고 내 통장에 들어와야 진짜 내 돈이야. 오늘 내가 한 이야기 그냥 듣고 흘리면 아무 소용 없어. 아, 그렇구나, 트럼프가 급하구나 하고 끝나면 내일 또 불안해서 차트만 들여다보게 될 거야. 이 영상의 목표는 너한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거야.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 열어봐. 혹시 근거 없는 찌라시만 믿고 산 종목이 있다면 냉정하게 점검해. 그리고 내가 말한 AI 인프라나 에너지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해.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리포트라도 하나 읽어봐. 그 작은 행동 하나가 2년 뒤 내 자산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어. 우리 3040 낀 세대라고 서러워만 하지 말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목 챙겨가자. 내가 계속해서 팩트체크하고 돈 되는 정보 물어다 줄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 그게 내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돼. 다음 영상에선 더 구체적인 섹터 분석으로 돌아올게. 다들 성투하고 쫄지 마. 우린 할 수 있어.